시장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부터 볼게요. 네, 그동안 그냥 지지부진했던 다우존스, 네, 오늘도 그냥 강보합이에요. 네, 강보합을 기록을 했고, 이제 문제는 S&P 500과 나스닥이죠. 그동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던 두 지수가 오늘은 각각 0.9% 그리고 2%. 나스닥 지수는 뭐 거의 급락이에요. 그죠? 많이 내렸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S&P 500도 그렇고 상당히 좀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경고는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너무 이 7개, 10개 정말 이 메가캡 종목들에 대한 쏠림이 너무 심하다. 이들이 S&P 500의 시가총액 뭐 3,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게 역사적으로 흔치 않았던 사례다. 그래서 이들 조정 나오면 지수도 많이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들 종목들도 기술적 부담이 느껴지니까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밀리는데 그럼에도 S&P 500이 저 정도로 선전을 했다라는 거 그동안 못 갔던 아이들이 오늘 많이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일정 부분의 그런 쏠림화가 약간 해소되는 거.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순환매, 그동안 못 갔던 아이들은 좀 올라주고 너무 많이 올랐던 애들은 약간 숨을 고르면서 이런 순환매가 또 이루어지는 뭐 그런 흐름이었다라고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 뉘앙스를 많이 풍겼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알았어.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들이 점점 높아졌어. 근데 거기에 쐐기를 박을 만한 CPI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료의 노출로 또 이해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 재료 노출됐으니까 오늘 좀 차익 실현해볼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애들은 이제 좀 숨이 찼는데 일단 이익을 실현하고 보자. 뭐 이런 게 다 맞물렸다라고 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환매였다라는 게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이게 오늘 3.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못 갔던 애들, 소외됐던 애들 올라가면서 그다음 많이 올랐던 애들은 차익 실현. 그러니까 이 순환매면 오히려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기술주 진영이 아주 그냥 처참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2.5 내리고, 엔비디아가 5.6 내리고, 뭐 애플도 2.3. 그리고 뭐 구글, 메타 뭐 각각 2.8, 4% 내렸고, 아마존도 한 2.4 내렸고, 오늘 테슬라가 충격이죠. 네, 8.4%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또 이슈가 있었어요. 단순히 이렇게 뭐 기술적 조정, 뭐 차익 실현 이거라고 보기에는 또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따가 좀 볼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뭐 부동산 관련 주들이라던가 뭐 금융 섹터라던가 뭐 전반적으로 저 오른쪽에 그 조그만 애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순환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은 바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였어요. 어떻게 나왔길래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였고 이 재료의 노출로 보나 좀 보도록 할 텐데 확실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그냥 헤드라인 물가 지수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에 3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거 한 3.1 기대를 했었고요. 완전 이거 한 3%나 자릿대 바뀌면 이거는 뭐 엄청난 이거는 서프라이즈다라고 했는데 그냥 예상치보다 그냥 조금 낮은 한 3%로 나왔는데 이거 잘 나왔어요. 이게 5월에는 3.3였으니까 많이 꺾인 거고 이게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괜찮았어요. 전월 대비로는 0.1%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하락은 예상도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0.1 상승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0.1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 이후 이거 마이너스 기록한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물가 압력 완전 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뭐 에너지라던가 식품을 뺀 근원 이 CPI도 3.3 나왔습니다. 이거 시장에서 3.4 예상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요거 0.1 나오면서 시장 예상 0.2보다 낮게 나왔어요. 요 근원 기준으로 전월 대비 0.1 요것도 2021년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좋았죠.
역시 인플레 압력 완화됐어. 이제 금리 인하 바짝 다가왔어. 했는데 연준 인사들도 사실은 긍정적인 멘트 쏟아냈어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정말 매우 고무적인 6월 소비자 물가 지표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 목표치 2%로 가는 길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 같다. 너무 좋았어요. 그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이제 우리 미국의 경제 지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굴스비와 요 메리 데일리는 둘 다 연준에서도 비둘기파 인사로 분류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이런 멘트 할 만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인플레 지표는 사실 합격점이었어요. 근데 앞서 이제 조정받은 이유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되 지표는 너무 좋았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딱 나오고 나니까 우리 요 CME의 패드워치 뭐 금리 트레이딩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먼저 일단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25bp 인하한다라는 것과 50bp 인하한다는 거 이제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제만 하더라도 73.4였거든요. 근데 이게 92.7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9월에 50bp 금리 인하? 그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그걸 빼고 25bp 인하로만 보는 사람들도 한 84%인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뭐 50bp까지 인하한다는 사람은 뭐 25bp는 당연히 인하한다고 보니까 그냥 인하 기대감은 거의 93%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뭐 일단 연준의 점도표는 올해 한 번 인하였지만 시장에서는 2번 정도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러다가 3번까지 가능하겠다. 9월, 11월, 12월 연장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확률도 어제만 하더라도 26.2였는데요. 이게 이제 41.7, 42%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3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이 밖에 오늘 나왔던 또 경제지표는 우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일텐데 요거는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용시장이 완화되고 있고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고용시장 약화되는 게 이제는 위험 요인이야 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에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건 좀 낮아졌다라는 건 뭐 완화되고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실업자가 조금 더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계속 꺾이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경제 측면에서 부담될 수 있는데 이런 때 저 정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경제 지표들이 너무 이게 꼬꾸라져 버리면은 이제 괴로워지는데 오늘 균형감 잘 잡아줬습니다. 그죠? 인플레는 완화됐고 고용 지표는 오히려 조금 개선되게 나오고 오늘 좋았어요. 그치? 근데 시장은 너무 많이 빠져서 억울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네,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 과매수 국면이다라는 거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0일 종가 기준, 그러니까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이 14일 상대 강도 지수, 요 RSI가 82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RSI 기준으로 70을 웃돌면 과매수 국면이다라고 하고 30을 밑돌면 이거는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70을 웃돌면 이게 약간 조정을 받고 30을 밑돌면 이제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뭐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게 81까지 치솟은 거예요. 근데 이게 81을 넘어서는 건 흔치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매수 상태가 좀 심각하다라는 건데 이게 작년 12월 19일 이후 82를 넘어선 거는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최근 40년간 81을 넘어섰던 건 단 12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뭐 RSI 지표가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지표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14일로 묶어서 저거는 그냥 계속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12번에 그쳤다는 건 지금 매우 심각한 과매수 국면이었다라는 게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조정이
나올 상황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2를 넘었던 그 과거의 흐름들을 좀 봤더니 결국 요 82를 넘어서고 나면 이후 15일간 평균 지수가 한 2.2%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한 20일 정도 요걸로 평균을 내보면 그렇더라도 한 1.3% 정도 평균 조정이 나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오늘 조정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열기는 좀 씻고 가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